안녕하세요, 홍센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영화 속에서 장발장은 고뇌합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애타게 절실하게 묻습니다. 우리 모두가 청춘의 시절에 그리고 그 이후에 문득문득 하는 질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나흥식 교수가 독특한 질문을 던집니다. What am I? 나는 무엇인가? 나 교수는 고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강의를 하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자신의 강의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거기서 나 교수는 우리는 유전자의 노예다 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가시고기라는 물고기 아시죠? 엄마 가시고기가 알을 낳고 떠나면 수컷 아버지가 그 알에 씨를 뿌리고 지킵니다. 먹지도 못하고 오로지 알만 지키던 수컷은 굶어 죽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새끼들은 그 아버지를 먹고 자라납니다. 엄마가 매정하다고 하기도 하고 아빠가 처연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자식들이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도 말할 수 있죠. 인간의 눈으로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유전자의 명령입니다. 가시고기는 그저 그 명령에 충실했을 뿐이죠. 사람은 다를까요? 다르지 않다고 나 교수는 말합니다. 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방글라데시 그라민 은행이 성공했을까요? 왜 사람들은 키스할 때 눈을 감을까요? 그리고 음악을 들을 때나 맛을 깊이 음미할 때 혹은 향을 만끽할 때 눈을 감을까요? 왜 운동에 중독되어 죽거나 몸이 망가질 때까지 뛸까요? 왜 단거리 육상 선수들은 죄다 서아프리카계이고 장거리 마라토너는 동아프리카인을 선조로 두었을까요? 왜 미인은 잠꾸러기일까요? 도대체 공감 능력은 어디서 온 것이냐는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유전자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은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라민 은행이 성공한 것은 수백만 년에 거쳐 다듬어진 사냥꾼의 유전자 때문입니다. 사냥할 때 한 사람이라도 실수하면 집단 전체가 위험에 처해집니다. 또는 사냥감을 놓쳐서 쫄쫄 굶어야 하죠. 따라서 사냥꾼 집단 각자에게는 책임감과 연대감, 생존의 필수장치였죠. 이 사냥꾼의 유전자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공 하나를 놓고 패를 갈라서 몰려다니고 때리고 달리고 하는 것에 열광하는 우리는 사바나 초원의 사냥꾼들입니다. 그 유전자의 노예인 거죠. 마라톤 할 때 극도의 쾌감을 주어서 심지어 죽음에도 이르게 한다는 러너스 하이도 그런 거죠. 엔돌핀 때문입니다. 엔돌핀은 엔도와 모르핀의 합성어인데요. 말 그대로 내 몸 안의 마약입니다. 엔돌핀이 나오면 몹시 활기차고 행복해지죠. 죽을 때까지 뛰도록 엔돌핀이 나오는 것도 다 사냥꾼의 습속이 유전자화된 것입니다. 인간의 사냥은 치타의 속도나 사자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사냥은 지구력이었습니다. 다른 짐승들이 지쳐 쓰러질 때까지 쫓아가는 거죠. 그걸 위해서 그토록 유용한 털까지 벗어 던졌습니다. 죽도록 뛰어도 기쁘게 하는 엔돌핀도 설계했고요. 그런 유전자를 가진 선조들이 살아남았고 우리는 그 후예들입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을 포함해서 총 7차례 100m 달리기 결승전에 진출한 총 56명의 선수들이 모두 100% 서아프리카인을 선조로 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올림픽의 진정한 승자가 바로 유전자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우리가 키스를 하거나 음악을 들을 때 눈을 감는 것은 시각의 독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것입니다. 5개의 감각 중에 시각은 단연 독재 유전자입니다. 가장 많은 뇌세포를 차지하고 있어요. 시각이 있는 한 다른 감각들은 숨을 죽입니다. 눈을 감아야 다른 감각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아,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런 분이 계신가요? 눈을 뜨고도 촉각, 청각, 후각을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런 분은 신인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물학적 유전자의 노예만은 아닙니다. 바로 밈이라고 하는 사회문화적 유전자의 추종자이기도 합니다. 벌과 개미, 그들의 시스템을 보면 매우 신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유전자의 노예입니다. 그들의 어마어마한 분업, 정교한 구조는 모두 유전자 정보에 따른 것이죠. 여왕벌이나 여왕개미가 마음에 안 든다고 공화제로 바꾸자는 벌과 개미는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좀 더 쾌적한 사회 환경을 위해서 별도의 연구를 하는 벌과 개미도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인간이 짓는 집은 생물학적 유전자에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사용하는 문자도 모두 그렇습니다. 후천적으로 습득하죠. 의존하는 사회 제도가 모두 그렇습니다. 이것은 허구입니다. 생물학적 유전자에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쌀은 실체이지만 쌀을 살 수 있는 돈은 허구입니다. 그래서 화폐는 끊임없이 변화하죠. 변화하는 모든 것은 허구여야 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수용한 조건에서만 진실인 겁니다. 이것이 사회문화적 유전자, 밈입니다. 이 두 유전자는 서로를 끌어안지만 밀쳐내기도 합니다. 머리카락이 그 증거죠. 모든 생명체 중 머리카락이 지속적으로 자라는 포유류는 인간이 유일합니다. 아마도 그것은 성적 신호였을 것입니다. 생물학적 유전자는 그 머리카락을 길러서 성적 신호를 극대화하고 그것이 번식에 유리하게 작동하도록 했을 터인데, 사회문화적 유전자, 특히 종교는 그 머리카락을 가립니다. 혹은 잘라 없애버리기도 하죠. 또한 유전자는 이중적입니다. 엔돌핀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 죽음도 가져옵니다. 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를 여기까지 이끈 것은 밈이지만 가끔씩 밈은 인간에게 가장 커다란 재앙이기도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들, 당시 사람들의 심장을 격동시켜서 학살과 비극으로 이끌었던 강력한 언어들은 모두 이 밈의 어두운 모습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생물학적 유전자와 사회문화적 유전자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유전자의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생물학적 유전자의 지도를 확보했고 편집 능력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타인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모든 사회문화적 유전자에 대해 관용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What am I? 이것은 이 두 유전자를 내가 어떻게 따르고 조금이라도 지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듯 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센입니다.